안녕하세요. 가시버시 행복딸기 농장지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루었던 제 농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농을 한 지가 벌써 만 6년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법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된 것처럼 만으로 6년 전인 2012년에 딸기로 유명한 논산으로 기농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담수로 유명한 탑중호 밑에 있는 탑정리에 자리를 잡았고요. 논산은 딸기가 유명한 건 다 아실 테고 여기는 온 천지가 딸기 농장들입니다. 여기도 딸기가 있고 저기도 딸기가 있고 저도 딸기 농사를 하고 싶어서 여기 왔고요. 그냥 딸기가 좋아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왔습니다. 기농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이 딸기였는데 아마도 제 와이프의 압박 때문이 아니었을까 반추해 봅니다. 사실 제 와이프가 첫째를 가졌을 때 여름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구애받치지 못한 게 한이 되어서 아마 제 머리에 딸기가 꽂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장을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약 1000평 정도의 논을 구입해서 그곳에다 수경재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의 목표가 큰 돈 욕심보다는 여유와 나눔이라는 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큰 농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규모인 만큼 정성껏 길러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딸기로 인정을 받고 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서 마음이 풍요로운 농촌 생활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경재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토지에서 딸기 모종을 심어서 재배하는 토경재배 방식이 아니고 딸기를 재배할 배들을 따로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신 재배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위생적으로 철저히 하는 현대 소비자 트렌드에 꼭 맞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가시버시 행복딸기 농장의 딸기는 안전한 농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나 친환경보다는 GAP라고 하는 우수 안전관리 인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먹었을 때 안전한 농산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재배 환경이 깨끗해야 하고 유해한 바이러스나 균이 없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고 토지가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았는지도 아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하고 그리고 작물 보호제 같은 것들도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관리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한 내역 같은 것도 이력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고요. 일반 관행농보다는 좀 더 성가시고 어렵지만 GAP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꾸준히 받으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저같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서 딸기 택배를 주로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평가가 바로바로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기본이기도 하고요. 저는 딸기의 크기나 생산 수량만 많게 하는 기존 재배 방식을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GAP 관리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맛과 향이 더 좋고 저장성이 더 좋은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요. 딸기는 기본적으로 과피가 단단하지 않아서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맛도 달라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좀 더 나은 딸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단순한 노력 대신에 어느 정도 이론적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환경 관리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작물도 어느 정도 그렇긴 하겠지만 딸기는 특히 농가별로 맛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6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이만큼 많은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확고히 잡은 것도 이런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만큼 제 딸기가 인정을 받았다는 반증일 것 같아서 좀 흐뭇합니다. 그리고 그 길지 않은 기간에 초보 기농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하는 것 또한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하고 배운 기농생활에 지식하고 재배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한
시작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멘티들뿐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관계 지어진 멘티들, 그분들이 농장에 홀로 설 수 있게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떨 때는 어깨에 짐도 되지만, 이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은, 그리고 그 자립하는 멘티들을 보고 있으면 보람과 부담도 같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비 귀농자들을 위해 강의를 할 때나 제 농장을 직접 찾아 조언을 구하는 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귀농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농촌의 여유를 생각하는 귀농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자들 말처럼 농촌이 또 다른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했다면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셨던 농주민들도 그만큼 경제적 여유를 가지는 풍요로운 농촌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농촌의 방식과 차별되는 수익 모델을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귀농을 결심하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 수익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재배 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교육농장 같은 것들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모델도 있고, 체험형 농장 모델도 있고, 소비자를 길거리나 이런 데서 직접적인 판매를 하는 직판 모델도 있고, 잼이라든가 주스라든가 이런 것들 가공해서 수익을 올리는 모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직접 택배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모델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문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바로 딸기 택배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모델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생활은 매스컴에 그려지는 그런 환상적인 생활과 달리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겠죠. 서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어울린다는 고유한 농촌의 가치를 따른다면 좀 더 행복한 귀농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딸기 만들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귀농 모토인 나눔을 실천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농촌 생활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장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 딸기에 대해 더 보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가시버시 현북딸기 농장 검색하시면 스토어팜이라든가 블로그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한 농장 소개였습니다.